오늘도 스튜디오에 5분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옥 연구위원,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이인철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좀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 북한은 뭐 우주 정복의 활로를 뭐 어디를 정복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달을 정복하겠다는 건지 화성을 쏘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ICBM 아니겠어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원래 제 기억으로 2006년에도 첫 번째 실험하는 게 10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창건 기념일 전날. 예. 근데 오늘 조용했어요. 왜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결국 우리를 다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북한에 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바로 10월 10일 혹은 그 전날에 무언가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미의 모든 자산이 동원돼서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되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불굴의 의지 훈련, 해상 훈련 같은 경우는 지금 15일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긴장의 끈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러다가 다 이제 한미 양측이 야 아닌가 보다라고 손을 놓는 순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안함 때 비슷한 상황이었죠. 천안 때도 비슷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4차 핵실험이 그랬습니다. 예. 4차 핵실험 때도 원래 이제 한 12월경에 원래 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바로 전해 12월 한 중순 정도경에 야 갱도에서 뭔가 활동이 있다 할 거다라고 해서 한 1주 2주를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한 3주 정도 있다가 딱 하고 실험을 한 거죠. 결국은 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들은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우수한 정보력이나 이런 거 혹은 군사 기술을 자랑하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북한뿐만 아니라요.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중동 3차 전쟁이나 4차 전쟁이 일어난 걸 보면요. 그 전에 곧 도발이 일어날 거다 대규모 또 기동 훈련을 합니다. 그때 네. 조용하다가 그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발발하는 경우가 바로 그 6.1 전쟁이라든지 4차 용키푸르 전쟁 같은 게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뭐 이거는 기본적인 또 군사 전략입니다. 상대방을 기동시켜서 힘을 빼게 하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발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11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이제 유엔 추가 제재안 이거를 좀 기다려보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이 10월 12일까지인가요? 15일까지. 15일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11월 9일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예, 여기 아무도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선도 아닌데요. 뭐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11월 초까지 예,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돼야 될 수밖에 없네요.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사실은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그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 지금 뭐 얼마 전에 보도 나왔지만은 B2 폭격기에서 핵폭탄을 떨구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핵폭탄이 아니라 이제 그 핵폭탄의 껍데기만 떨구는 훈련이지만은 이거 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B-61이라는 핵폭탄을 떨구는데 그 중에서 한 발은 우리 얘기하는 전략 핵폭탄, 엄청나게 파괴력이 큰 거고요. 한 발은 지하로 들어가서 소위 벙커버스터 역할을 하는 폭탄입니다. 이것도 떨어뜨렸다는 거는 북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혹시 잘못해봐, 우리 움직일 거야 하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에는 되려 조용히 힘을 하고. 빼고 아하. 살짝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미의 어떤 이런 긴장이 살짝이라도 풀리는 순간 바로 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이전에 뭔가 미국 한다. 대선 이전에. 미국 대선 이전에 한다. 충분히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랜드 연구소 아주 유명한 데죠. 예.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에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50에서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연결시켜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면 미국이 얼만큼 지금 상황을 위중하게 보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랜드 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는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쭉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요번에 특별히 이제 언론에 크게 관심이 된 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면서 차기 정부 지도자들에게 고함.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 되든지 공화당이 되든지 이런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바로 북핵 문제가 바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랜드 연구소는요 일관되게 지금 이제 이대로 가면은 뭐 이제 북한이 이 정도 핵 능력을 가질 거라는 보고서 내지는 뭐 커멘터리 이런 걸 계속 내왔습니다. 예, 근데 예,
근데 이제 뭐냐면은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오바마 정부에 있어서 북한이 절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뭐 IS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크림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하고 뭐 그다음에 중국하고 무슨 뭐 이 동중국해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이 주가 됐지 북한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오바마 행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아이디어는 딱 이걸로 보입니다. 뭐냐면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든지 간에 북한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경제제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거덜낸 상태에서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게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받아서 이 북한을 요리를 해라. 라고 해서 사실 거기에만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제재는 얼마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핵 개발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랜드 보고서에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에 핵심적인 질문은 사실은 핵폭탄이 몇 개냐 이 얘기가 아니라 다음 차기 정부가 뭘 해야 될 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도대체 미국이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북한 핵 개발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까지는 참을 만한 거니까 참은 거냐라는 질문.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어떤 위기 사태가 왔을 때 한국이 북한에서 보복을 한다고 그런다면 미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질문은 뒤에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핵 개발한다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굉장히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를 스스로 지금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과연 이 차기 어떤 미국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냐가 문제인데 이 랜드 보고서에서 이 10월 8일 날에 올라온 거 보고 있으면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IS 문제. 그 모든 문제에 제일 앞에 북한을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가 이 보고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우리나라에서 판문점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보는 것이 뭐냐면 로널드 레이건 호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어요. 이게 핵항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 로널드 레이건 한국에 와 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야말로 전진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미국이 웬만해서 항모를 전진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진 배치를 시켜놨다는 거는 여차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그러니까 원래 이 훈련 자체 불그레이즈 훈련은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천안함 폭침 이후에 한미가 대대적으로 훈련을 한번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훈련인데 보통 한 4일 하던 거 이번에 6일 합니다. 6일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상당히 북한에 대한 사실 무력 시위입니다. 이게 무력 시위를 하는 거고 이 시기에 니들이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요. 이거 북한이 나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레이건호 이 배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0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척 항공모함이 사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니미츠급이라는 데 10척이 비슷한데 또 사실 미국도 전력 부족을 느끼는 게요. 원래 미국은 법에 의해서 항모를 11척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척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미국도 이 병력을 로테이션하게 예를 들어서 10척 있으면 10척 다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해운업도 불황인데 그럼 우리한테 좀 한척 만들면 우리가 잘 만들어줄 텐데. 예, 근데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시켜놓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 압박을 내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박을 이렇게 항모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작전을 하고 뭘 하고 해도 실제 전쟁에서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못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런 군사 시위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지금과는 다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이지스 순양함도 오고 뭐 이렇게 교대로 전략 무기 우리나라에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니 좀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략무기 여태까지 그동안 미국 계속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전략무기가 와서 상황이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지금 된다는 거죠. 국민들도 답답하시고 뭐 하는 사람들이 답답할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북한을 공격하자 때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뒤집을 만한 그런 굉장히 뭔가 강력한 뭐 정책이든 아니면 어떤 뭐 병력 배치든 뭐건 간에 무기 배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예. 그 조인트 스타스 정찰기가 온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비행기예요? 예, 조인트 스타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레이더라는 게 왜 보면은 왜 공중 조기 경보기라고 보셨지 않습니까? 위에 동그란 레이더 담아요. 그거는 하늘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인트 스타스는 땅을 보기는 비행기 아래 이제 레이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레이더 아래 이제 붙어 있는데 저걸로 해서 지상을 후르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굉장히 길게 밑에 길게 붙어 있습니다. 길게. 저게 바로 저거. 저걸로 해서 지상에 있는 움직임을 다 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차 움직이는 거 우리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 북한에 이렇게 그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트럭에 싣고 쏘지 않습니까? 이동식 가스나 이런 걸로 전부 이제 저런 걸로 탐지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조인트 스타스는요. 저게 언제 오냐면요. 전쟁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저건 전쟁할 때
전선에 투입하는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낸다는 건 뭐 실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그만큼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아하. 뭔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우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예. 저거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태까지 왔던 어떤 전략 자산들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오늘 그 북한 그 노동당 창건일이라면서 사실 국민들이 조금 저도 그렇고 불안했어요. 근데 마침 로널드 레이건호도 와 있고 예. 또 미국에서 이 조인트 스타즈 말고도 또 U2 이거는 지상을 보지만 고공에서 보는 예. 그 정찰기도 또 띄웠다고 하니까 예. 저 같은 입장에서 뭔지 모르게 조금 그래도 안심은 된다. 오늘은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근본적인 불안이 또 해소가 되는 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양우 위원님이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15일까지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차기 정권에 랜드 연구소가 얘기. 차기 정권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랜드 연구소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요.